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스입니다. 자, 2022학년도 11월 5일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 강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년 11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는 좀 쉽게 나왔어요. 좀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화학을 지금 11월 모의고사 보시는 친구들이 아직은 완전히 준비가 덜 됐죠. 그래서 아마 고2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내년 보실 3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이제 고3 가시는 친구들은 고3 때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고3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 모의고사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작년이.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하지 않았나. 그냥 여러분들이 화학 충분한 실력만 되면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설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 잘 채워나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하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능하신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림은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트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구성원소, 질소와 수소, 이용살의 질소 비료. 뭐예요? 암모니아 비료 남았죠. 너무 쉽습니다.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내용은 사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결론만 보면 돼요. 우리는 화원 풀 때는. 자, 기억, 메테인이죠. 액화 천연가스의 조성분이다. 맞고요. 자, 니은 메탄올,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 있으면 탄소 들어가면 탄소화합물이죠. 맞고요. 디귿, 플라스틱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어우, 다 맞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주기 원소 XSZ로 이루어진 화합물 XY와 ZY2라고 나왔네요.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나왔으면 우리 전자점식 보고 여기서 지금 뭐죠? 다옥대 규칙 만족했는 그림이다. 맞죠? 그러면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 각각의 뭔지 해당하는지 바로바로 짚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조금 지우고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자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면서 일가 양이온이 됐습니다. 이주기 원소 리튬 이온이겠다. 맞죠? 자, Y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일가, 음이온이다. 맞죠? 요런 게 어떻게 바로 나오냐고요? 열심히 주기율표를 외우시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로린, 발이 두 개네. 너는 산소 OF2라고 됐네요. 자, 원자 번호 비교하라 했습니다. 원자 번호 X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Y 순이다. 맞죠? 그럼 YZX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무난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수소 원자 수소 동그라미. 자, 주의해야 됩니다. 오비탈 나왔을 때 수소 원자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보면요. 자, 각각 주양가수, 부양가수라고 했고요. 자, M 플러스 L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죠. M 플러스 L 2 나온 거는 ES밖에 없어요. 3 나온 거는 2P, 3S 두 개 있는데 모양이 P오비탈이니까 너는 2P다. 2 해놓고 3 적었네요. 2P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기억. 방위양자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나는 1이고 가는 0입니다. 맞고요. 니은 가는 1S 오비탈? 아니에요. 2S지. 1S 안 나옵니다. 1S는 M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나와야 된다. 맞죠? 1, 0이니까 맞죠? 디귿 에너지 준위는 나가 가보다 크다. 아니고요. 똑같다 라고 방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T도식 1기압에서 물에 X를 용해시킨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이 문제는 동적 평형이죠.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표나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거나 그래프나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뭐라 했어요? 물에다가 물이 100 똑같아요. 물은 100이 있는데 거기다 X를 20, 40, 60, 80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나에서 라에서 각각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했죠. 용해 평형. 자, 용해 평형 동적 평형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똑같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나에서부터 라가 다 동적 평형 상태래요.
자, 그러면 36, 36이니까 넌 36, 이건 쉬워요. 이건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자, 그럼 x는 뭐냐? x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자, 잘 이해해 보세요. 제 말을. 나에서부터 라까지 가는데 40을 녹였는데 36만 녹아져 있어요. 40을 넣었는데 36이 녹았어. 맞죠? 그럼 나머지 4는 안 녹았다. 그러니까 안 녹았다는 거죠. 맞죠? 안 녹고 왔다리 갔다리 남아있다. 근데 4가 안 녹아져 있는 게 아니라 4도 녹았다가 석출됐다. 녹았다가 석출됐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물 100g 안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애가 36g이다. 라는 거죠. 자, 요거 잘 이해되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그 석출될 수 있는 최대량 그런 것도 배웠었죠, 맞죠? 그럼 보면 석출이나 용해될 수 있는 최대량을 생각해 보면 100g 안에 물 100g 안에는 36g까지가 최대로 녹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예요? 20에는 얼마 녹았겠어? 20 다 녹았겠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개념을 잘 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지점이 얼마냐? 100g 안에는 36g이 최대 녹을 수 있다. 한 개 용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 더하기 36 해서 56, 3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7번 유형 나왔습니다. 응용 유형인데요. 자, 요런 유형은 이제 사실 고2 수준에서 나오지 고3 수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들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몰 농도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를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다음은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포도당 1.8g을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질량을 측정할 때 무슨 도구를 쓰냐? 전자저울을 써야겠죠. 누가 질량을 쓰는데 뷰렛이나 눈금 실린더를 씁니까? 뷰렛이나 눈금 실린더는 액체를 쓰는 거죠. 고체를 쓰니까 전자저울 3번, 4번 중에 일단 하나다라고 바로 제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오답률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데 사용되는지 개념을 모른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혼돈하지 않고 뭐가 어디에 착착 쓰이구나 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 느낌으로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가의 수용액 100ml를 니은에 모두 넣었대요. 그리고 표시선까지 물을 넣는다. 수용액을 100ml를 여기다 넣고 표시선까지 넣는다. 표시선 이런 얘기 나오면 뭐예요? 부피 플라스크 넣는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너는 전자저울,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 4번 되겠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나의 수용액 1ml를 취해서 1L 여기다 넣고 표시선까지 또 물 넣었다. 그럼 일단 여긴 부피 플라스크예요. 똑같아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와 다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요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떻게 변화했냐?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자, 이거 우리 1.8이고 밑에 쭉 봤더니 포도당 분자량 180이라고 7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봤을 때 포도당 분자량, 질량 나오면 뭐예요? 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자, 색깔 바꿔서 분자량, 질량 하면 몰 나와야 된다 했어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날리면 자, 여기 하나 넘기면 여기 0.01몰 나온다 맞죠? 넌 0.01몰이 들어있다 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럼 100ml 속에 라고 했으면 얘 몰 농도는 하면요. 몰 농도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 0.1분의 0.01 너는 0.1몰 농도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나가 0.1몰 농도다 라까지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1ml를 취했대요. 1ml 취한 건 어떻게 돼요? 몰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몰 농도 변하지 않는데 몰수가 줄었네요. 몰수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근데 얘를 1ml 취한 다음에 1리터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죠. 너 1ml를 1리터로 바꿨으면 몇 배 물킨 거예요? 하면 1000배 물킨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다시 1ml를 취해서 1리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1000배에 물킨 거다라고 했죠. 그럼 1000배를 물켰으면 제가 항상 몰 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몰수 변화가 얼마느냐 농도 변화가 얼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었죠. 그럼 1000배를 물켰으니까 몰 농도가 1000배 줄어들겠구나 1000배 물켜졌구나 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보시면요 지금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원래 0.1이 곱하기 1000배에 물켰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맞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했는데 이거 고3 되면 아주 내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농도 문제가 나왔으면 농도가 물킨다 하면 배수를 관계를 해줘라. 배수 관계가 중요하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정확한 이제 좋은 개념 문제죠. 이런 것들, 이런 개념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조금만 지우고요. 자, 표는 네 가지 연결한 물질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1기압에서 NAF, BAO의 녹는점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뭐 여기 1에 3에 속한다. 자, 봤는데 996, 1973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봤더니 여기 있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네. 그래서 항상 자료를 보고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봤더니 자, NAF, NaCl이 있는데 플루오린이랑 염소랑 나트륨은 똑같은데 둘이가 다르네. 아, Cl이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니까 283을 갖는구나. 그러면 더 사이가 멀어졌네요. 그러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얘들 당기는 힘이 서로 약하다.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거리가 멀다,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럼 녹는 점이 낮아진다 라고 해서 1 들어가면 되겠죠. 왜요? 996보다 낮으니까 1번이죠. 이런 식으로 되겠다, 맞죠? 그냥 당연한 개념이에요. 자, CaO 똑같아요. BaO, CaO. 우리가 뭐 바륨이라는 애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 저료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잖아. 아, 산소가 일치해서 똑같은데 바륨이 칼슘이 돼서 원자 반지름이 컸구나. 그럼 반대로 하면 CA는 원자 반지름이 더 작았다. 그럼 서로 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약했다. 아, 더 강했다. 더 강했다죠. BA가 그 바륨이 더 약했다. 칼슘이 더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는 1973보다 더 높아요. 3 되겠다, 맞죠? 그래서 1, 3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중요하죠. 요런 유형. 다음은 원자 X의 전자배치 가나에 대한 재료이다. 일단 봤는데 바닥 들뜬이 표시가 없어. 딱 봤더니 첫 번째 자료. 가는 바닥 상태, 나는 들뜬 상태 전자배치다 라고 했는데 공통된 원자 X가 바닥도 가지고 들뜬도 가진다. 요런 유형 수특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오비탈 박스 그릴 준비해라. 박스 그릴 준비해라 라고 해야 돼요. 박스 1S, 2S, 2P. 자, 우리가 들뜬 상태 말고 바닥 상태만 있는 그런 개형에서는, 그런 모습에서는 문제가 유형이 나오면 다 우리가 외운 걸로 가야 돼요. 근데 바닥이랑 들뜬이랑 공존하는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박스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제 강의 처음 듣는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나 라고 했는데 다 설명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2p 오비탈이 들어있는 홀 전자수가 가와 나에서 1, 2다 라고 했는데요. 자, 2p 오비탈 너에 들어있는 홀 전자수 최소가 0이고요. 최대가 3이다. 맞죠? 여기 안에서 홀 전자. 근데 1이랑 2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볼게요. 자, 나는 들뜬 상태, 가는 바닥 상태. 바닥이 될 때 홀 전자가 가능한 개형이 뭐가 있냐? 일단 여기에 바닥이니까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맞죠? 그럼 홀 전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또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한 게 좀 표시하는 게 안 헷갈리겠다. 맞죠? 여러분들이. 자, 빨간색 해서요. 빨간색 박스 그려주고,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를라. 근데, 자, 볼게요. 만약에 2표 밑에 들어있는 거 나가 두 개 나와야 된대요. 너가 두 개 나와야 돼. 근데 너 상태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2p 오비탈인데 나올 수가 있냐? 근데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가 가능할 수 있어. 어떻게 돼? 너가 들뜬 상태 되면서 좀 헷갈리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 하나 빠지고 여기 하나 빠져서 이렇게 하나 남기고 여기 3S에도 하나 넘겨줘도 돼요. 그래도 가능해. 근데 3개밖에 없잖아. 나에서 이거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면 너 3S로 들뜬 상태 가는 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싹 이렇게 지우면 돼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너 가능한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S나 2S 중에서 하나가 들떠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만 되는구나.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두 개가 있는데 2번이 안 돼요 라는 거를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근데 이런 유형은 나온 것 치고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수특에 나온 유형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 많았는데, 자, 요거는 굉장히 무난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무조건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선지 보면, 자, 기억. X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 아니죠. 5개예요. 그러니까 5번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개 되겠다. 맞죠? 근데 지금 7이라고 말한 게 지금 이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림에 원자과 전자수 7 나온 거 맞죠? 왜? 이 그림이라면 이제 플로어린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맞냐 아니냐. 사실 단편적으로 하나만 봤냐, 두 가지 다 봤냐라는 거에서 이런 선지에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중요하다 맞죠? 자, 나는 싸움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싸움 원리 위배된 거 맞죠? ES나 1S에서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싸움 원리 어긋난다 맞고요. 자,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B라고 하면요. 원래 이제 바닥 상태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라서 바닥이 3인 거 맞는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그냥 나와요. 1개, 2개, 3개 있고요는 1개, 2개, 3개, 4개 있어요. 그래서 3대 4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합물 ABC와 DB를 화학계랑 모형한테 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맞죠? A 누가 봐도 수소처럼 생겼어요. 발 하나하나 자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발을 몇 개 가지고 있냐? 얘가 무슨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발이 몇 개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배치 발이 2개니까 산소 C는 발이 1개인데 네온의 전자배치 플로린 그래서 얘는 호프. 미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B는요, 산소 나옵니다. B는 산소니까 산소는 몇 가음이온? 2가음이요. 그럼 너 똑같이 네온의 전자 배치 2가 양이온, 마그네슘, 마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다 잡았습니다. 기억. A, B, C는 공기결합 물질 당연히 맞고요. N은 N은 2 맞고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너는 마그 금속이고 너는 산화마그네슘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 전기 전도성 그냥 고체가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디귿 5번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무슨 말이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별거 아니고 너무 정보를 단순하고 쉽게 줬어요. 그냥 대놓고 번호를 다 줬죠.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은 다 쉽대요. 나중에 되면 다 쉬워집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나중에 고3 돼서 공부하고 나서 한 4월, 5월까지 공부해보고 이거 다시 보세요. 너무 쉬워서 막 너무 황당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안해요. 제가 계속 좀 기만하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요. 자, 볼게요. 그림은 원소 A에서 F의 주기와 이온 만지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A에서 F의 원자 번호는 각각 7, 8, 9, 11, 12, 13 중에 하나다. 그럼 번호가 나왔으면 원자가 나와요. 번호가 나왔으면 원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보면 각 원소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가 안 된다. 심지어 얘는 뭐예요? 우리 외웠던 지랄이에요. 자, 등잔자 입자입니다. 맞죠? 등잔자 입자예요. 그러면 등잔자 입자는 이온 반지름 원크작 지랄 원크작이라 가야 됩니다. 맞죠? 원크작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진다. 원크작으로 간다라고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원크작이니까 이온 반지름 제일 큰 건 뭐예요? A다. 맞죠? 그럼 그게 원자 번호 작은 순에서 오름 차순 이렇게 올라가는 차순으로 골라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질, 주기도 다 일치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보가 너무 쉽다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이온 반지름, 얘는 원자 반지름, F가 뭐예요? 알루미늄보다 더 크려면 일단 기본적인 원크작, 같은 주기 내에서 원크작인데 일단 다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형자 수가 크다. 주기가 더 크면 무조건 크죠. 맞죠? 그러면 NOF 얘는 안 돼요. 그럼 너도 둘 중에 하나인데 나트륨과 마그네슘 둘 다 알루미늄보다 크죠. 원크작이니까. 맞죠? 이해되시죠? 원크작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보다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너무 쉽다. 맞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 3주기 원소 ASC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나 모두 옥텟 규칙 만족시키고 라고 하면 2, 3주기 CNOF 가야 되고요. 자,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 빠졌네요. 자, Q부터 적어야죠. Q인 황염 이렇게 8개 중에 하나다. 옥텟 규칙 만족할 때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내공이 부족할 수 있어요. 2, 3주기 원소라고 해놓으면 근데 옥텟 규칙이다. 원래 2주기 하면 CNOF 그리고 3주기 나오면 바로 밑으로 내려서 14족, 17족 적어주면 되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전기음성도 주어졌네요. 자, 근데 딱 봤는데 지금 구조식이 뭐라고 했어요? 발이 다 하나씩 있고 자, B는 발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A랑 C는 발이 하나씩 있다. 즉 공유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다. B는 2개다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 될 수 있는 거, 자, B랑 C가 될 수 있는 선지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맞죠? 앞에는 발이 3개, 4개라서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2주기에서 너가 산소라고 가정해 볼게요. 너가 산소라면 자, A는 더 커야 되니까 플루오린 가능합니다. 맞죠? 플루오린 가능해요. C가 염소 가능해요. 됐습니다. 끝났어요. 바로 끝났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너가 황이라면 가능하니 황 봤을 때 너보다 황보다 큰 거 뭐야? 염소도 가능하고 플로린도 가능해. 근데 C는 작아야 돼요. 넌 불가능 이렇게 적으니까 황은 안 된다라고 제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황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자 전기음성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기음성도 커지는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음성도 요렇게 커진다 맞죠? 맞죠. 그러면 플로린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경향성을 봤을 때 황을 잡아버리면 황은 이 4개 중에 제일 작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너는 OF2, 너는 OCl2 굉장히 둘 다 많이 나오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기억, B는 2주기 원소이다. 맞고요. 자, 니은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극성은 다른 것끼리 당연히 있고요. 자, D가 나에서 C의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진다. 너 부분적인 음전하. 누가 더 어떻게 되냐? 나에서 C, 너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전기음성도 대놓고 줬죠. 사실 전기음성도 외우는 거긴 해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너 4.0이고 넌 3.5고요. 넌 3.0이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너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보를 이미 줬죠. 정보를 줬으니까 그냥 풀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다중결합이 있느냐 예 아니요 했는데 딱 봐도 아닌 게 뭐예요? H2O 아닌 것처럼 보이죠. C2H2 어떻게 그려요? 그냥 두 개 같은 거 무극성 공유결합 먼저 기준으로 잡아주고 하나하나 넣어주고 탄소가 발이 4개네. 아 중심에 3개 들어갔구나 맞춰주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라고 했는데 비공유 전자쌍 일단 너가 비공유 없잖아요. 너 없고네. 이게 하면 C2H2 적어주고 아니요 들어갈 때 CO2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 있는가죠? 잠깐만요. 반대로 적었다. 있는가라고 했어요. 비공유 전자쌍. 그러면 너는 있는가 하면 CO2 여기 들어가고 C2H2 여기 들어가야 되죠. 틀릴 뻔했습니다. 자, 없는 거,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CO2 가로 가야 되죠. 맞죠? 자, 볼게요. 기억. 나의 공유 전자쌍 수는 5개이다. 자, 맞고요. 5개 맞죠, 여기. 자, 다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난 직선형 아니고 구분형이에요. 구분형.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모양인지 다 외워야 돼요. 전 너 뭐예요? 너가 직선형, 너 구분형. 너는 뭔데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너 직선형이에요. 너 다 선형이에요. 너도 직선형. 너 아니고요. 자, 지금 분자의 쌍극점 모멘트는 가가 다보다 크다. 자, 가는 어떻게 돼요? 무극성 분자, 다는 극성 분자, 그럼 쌍극점 모멘트 극성 분자가 무조건 더 커야 돼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게 왜 3점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냥 개념이에요. 뭐 이렇게 질량 부품 뭐 하는 걸 줬는데, 사실 화학은 혼동하려고 주는 정보를 많이 내는 유형이 안 나옵니다. 딱 그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하게끔 문제를 주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면 돼요. 보세요.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표는 NaOH 가에 쌓이는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자, NaOH의 질량과 수용의 부피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부피 있고, 여기다가 용액에다가 이제 넣어서 녹인 거예요. 그래서 용액을 만들었잖아요. 수용액을 만들었어.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몰수, NaOH의 몰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수용액의 부피예요? NaOH의 질량이에요? 질량이에요. 누가 봐도 질량이에요. 너가 중요해, 너가.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몰수에 관여하는 거야. 부피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부피가 상관이 있는 거는 몰 농도랑 중요한 거예요. 몰 농도. 맞죠? 자, 그러면 너 질량이 어떻게 돼요? 너는 예를 들어서 너가 M몰 들어있으면 넌 EM몰 들어있고 넌 EM몰 들어있어요. 맞죠? M몰, EM몰, EM몰 들어있는 거예요. NaOH가. 질량이 그렇다고 사실은 40이라서 다 외우면 풀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럼 볼게요. 자, 각각 1몰 농도 HCl로 완전히 중화시킨대요. 근데 너 몰라. 너 HCl 그냥 충분히 때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충분히 때려 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완전 중화시켰대. 그럼 그때 필요한 HCl 최소 부피 얼마 돼요? 너는 N몰 있으니까 너 필요한 게 얼마 있겠어요? 너 완전히 중화하려면 너 N몰 넣었겠지. N몰 넣었고 너는 EM몰, EM몰 넣었죠. 똑같은 1몰 농도짜리 똑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는 1만큼 넣으면 되고 가는 N만큼만 넣으면 되고 나는 EM만큼 넣으면 되죠. 그럼 뭐야? 필요한 부피 나랑 나랑 똑같고 너가 더 크다 이렇게 잡으면 된다 맞죠? 정답 3번이에요. 이게 뭐야? 그냥 몰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몰수가 더 많으니까 많은 쪽에 더 많이 태웠겠지. 많은 쪽에 더 많이 넣었을 거 아니야. 적은 쪽에는 조금만 넣었겠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던 정보예요. 50이든 100이든 200이든 이게 1000이든 1억이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너가 1억이 되더라도 여기 들어있는 게 2라면 2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피랑 관련된 거는 뭐랑 중요하다? 몰 농도랑 중요하다. 몰 농도랑 관련이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약간 내가 필요한 정보만 잘 뽑아서 쓸 수 있냐 아니면 필요 없는 정보도 섞어서 있는 거에서 잘 분별해낼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나의 pH와 pOH를 나타낸 것이다.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1-14승이다. 자,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다 맞죠? 자, 제일 중요한 거 pH 더하기 pOH가 얼마다? 14다. 쓰는 거다 맞죠? 그거 쓰는 문제예요. 가는 8, 어떻게 돼야 돼요? 쭉 6, 4 쭉 내려가서 10 끝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가는 연기성이다. pH가 7보다 커요. 연기성 맞고요. 자, 니은 x분의 y 10분의 6입니다. 맞죠? 약분하면 5분의 3 맞고요. 자, 디귿 나 100ml에 들어있는 OH의 양. 자, 이게 중요하다. 맞죠? 자, 개념 나에서 들어갈 때 OH의 양을 물어봤어요. OH 산은 산이고 연기는 연기다 라고 계산해야 됩니다. 맞죠? OH 뭐 들어가야 돼요? pOH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pOH는 4예요. 4의 자, 그러니까 몰 농도, 나의 OH의 몰 농도는 어떻게 돼요? OH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가 100ml에 들어있다, 100ml 0.1L, 그러면 몰 농도, 부피, 곱곱곱 하면 뭐 해야 돼요? 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 0.1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5승몰 하면 정답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기억니은딕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몰 농도가 무슨 개념이냐 이 몰 농도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너 몰수를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몰 농도와 부피가 필요하다 근데 몰 농도는 뭐로 활용을 해야 되냐 pH와 pOH를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돼 있죠 대놓고 여기 쓰세요 라고 힌트 줬어요 사실 이거는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이것도 이제 동위원소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 유형이다 맞죠? 근데 동위원소 치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A, B가 너무 정보가 위에 있는 게 쉬웠어요. 그래서 자,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이거 안 써요. 이것도 원래는 이것도 사용해야 되는데 안 써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산화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구리, 산소의 원자 번호 뭐 그렇다 하면 원자 번호가 사실 뭘 주냐면 양성자를 줍니다. 그래서 양성자 값을 뭐 더 계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라 하고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얘가 지금 평균원자랑 줬잖아요. 평균원자랑 줬으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그냥 풀면 돼. 그래서 그냥 존재 비율 나오고 이제 A랑 B만 해서 A, B 중에서 A만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A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정보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정보를 해석할 때
뭐가 어디에 쓰이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응용 유형이 뭐가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이 정보가 중요하죠. 이 정보. 자, CU, 그 B짜리 CU, 그리고 B짜리 구리, 그리고 18짜리 산소, 그리고 A짜리 구리, 16짜리 산소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 양이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중성자. 그러면 어쨌든 얘랑 지금 1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CU랑 O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어차피 똑같죠. 그럼 중성자는 뽑아내려면 전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제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양성자 똑같잖아. 양성자는 똑같으니까 양성자 제끼고 계산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겠네. 정확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활용해야겠네. 저는 활용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냥 어차피 결론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결론만 알면.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정석대로 푸는 풀이는 뭐냐면, 얘가 양성자 제껴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제끼면, 자, B에다가 B 플러스 18에다가 빼기 37이고요. 또 어떻게 돼요? 너는요, A 플러스 16에다가 빼기 37을 해야 돼요. 너가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찾아야 되죠. 맞죠? 너가 B가 1이죠. 근데 어쨌든 너랑 너랑 똑같다면서요. 근데 너 둘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 둘이만 비교해도 돼요. 아시겠죠? 식이 어떻게 되냐? 등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풀어도 된다고. 맞죠? 원래 정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어쨌든 는 1이니까 식 넘기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6 빼기 37은 B 플러스 18 빼기 37이죠. 똑같아요. 어차피 날라가잖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7 저거 이거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정확한 식을 쓰려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너 둘이 관계식만 보면 돼요. 너 둘이 관계식. 그러면 A 플러스 16이 B 플러스 18이랑 똑같대요. 그럼 뭐야? B가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단 맞죠? B가 A 마이너스 2예요. 이것만 캐치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여기에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거. 요 정보에서 B가 A 마이너스 2다. 이거 한 줄 썼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정보를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 정석으로 푸는 건데. 어쨌든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CU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3대 7이다 맞죠? 그러면 10분의 그냥 3대 7이라 할게요. 자, 3A 더하기 7A-2랑 같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0A 빼기 14는 636이다 맞죠? 그러면 10A는 얼마예요? 넘기면 14 하면 어떻게 돼요? 650인가요? 650? 그러면 넌 65지 뭐. 끝났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중성자의 양을 비교하라고 했죠. 그럼 중성자 양을 비교하는데 어쨌든 양성자, 양성자 둘 다 식 등식 정리하면 양성자 수 제끼는 거.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제낀 게 중성자 수인데 어쨌든 는 등식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냥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원자과 전자수 빼기 홀전자수도 사실 외우는 정보이긴 합니다. 이제 나중에 고3 되면 실전 개념을 외우는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처음 하나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W 세트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저는 뭐라 했냐, 원자과 전자수 빼기 홀전자니까 원자과 전자수 먼저 적고 홀전자 적고 빼서 계산해 볼게요. 원래는 사실 외우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 빵 적어주고요. 홀전자 1, 0, 1, 2, 3, 1, 0, 3, 1, 0, 1 빠졌어요. 3, 1, 0. 자, 빼줍니다. 빼주면요. 어떻게 돼요? 0, 2, 2, 2, 2, 4, 6, 빵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빼기 홀전자수 2, 4, 4, 6 나왔으니까 2는 너무 범위가 넓어. 근데 6은 확실히 알아요. 6은 17쪽이고요. 너도 알 수 있네. 16쪽이에요. 너 16쪽이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 뭐 해야 돼요? 그래프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맞죠? 그래프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6짜리 있고요. 4짜리 있네. 자, 4짜리인데 16쪽 두 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다. 맞죠? 아하. 2, 3주기라고 했는데 지금 둘이가 달라요. 둘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더 높은 쪽이 뭐예요? 낮은 쪽이고 더 낮은 쪽이 더 이온화 에너지 값이 낮은 쪽이 더 높은 쪽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16쪽은 뭐예요? 너 산소고요.
너는 황이겠구나. 그 다음에 너랑 비교하면 돼요. 맞죠? 17쪽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산소에 있으면 플로린 더 위에 있다. 맞죠? 근데 더 커야 되는데 더 작았구나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는 삼주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삼주기 CL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 너는 2네? 아니 2인데 너가 더 커야 돼? 그럼 너 뭐야? 이라서 이주기라면 너가 이주기라면 산소 위에 질소 있다. 맞죠? 너도 질소도 2네. 근데 그 밑에 뭐예요? 여기 탄소하고는 산소보다 다 작죠. 맞죠? 산소보다 큰 값을 가지는 이온화에지 큰 값을 가지는 너는 15족 질소밖에 없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보면요. 선지 빨간색 바꿔서 기억 W는 13족 원소이다. 15족 원소이다. 적어주시고요. 자, X와 Z는 같은 주기이다. X와 Z 같은 주기, 맞네요. 같은 주기 맞고요.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획전하 W 어디 있어요? W랑 Y 비교해요. 같은 주기 내에서 U 자, 원자 번호는 유효 획전하는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진다. Y가 큽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2번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 사실 우리 실전으로 할 때는 이것도 외우는 거라서 더 빨리 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생각보다 작년보다 뭘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표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가했다. 하는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 부피 B 이꼴 몰수 B, 분자량 B 이꼴 밀도 B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요것도 나와야 돼요. 가에서 다의 분자식은 XY, XY3, X2, Y2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 기체 1g의 부피. 이게 뭐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부피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네 뭐 나와야 돼요? 시작 분자량분의 1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분자량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대단하죠? 분자량분의 1이에요. 너는 분자량의 역수비를 주어줬구나 상대값. 자 그러면요 너는 5분의 1 대 6분의 1 대 10분의 1이에요. 너 원래 비는 30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6대 5대 3이에요. 너 분자량비 6대 5대 3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실제 분자량비입니다. 실제 분자량비. 됐죠? 자, 그 다음에 XY, XY3, X2, Y2 중에 특이하게 뭐예요? 실험식이 같은 애가 있어요. 실험식이 뭐예요? 기본형이 같은 애들의 실험식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딱 봤더니 제가 이걸 왜 골랐을까요? 분자량이 2배네. 2배. 넌 존재한다, 맞죠? XY, 난 X2, Y2. 그럼 난 XY3 나와주면 되겠다, 맞죠? 그냥 끝났네요. 자, 마지막 단계 뭐 해야 돼요? 우리 항상 하는 거.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2개의 분자, 그리고 분자식이랑 분자량이 주어진 경우 뭐 해라? 연립. 너무 제가 흐름대로 왔죠. 여러분들 이게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원자, 2개 원자, 지금 XY죠. 2개로 구성된 원자에서 둘 이상의 분자가 주어졌고 둘 이상의 분자식이 주어졌고 그 걔네들의 분자량이 주어졌으면 뭐해라? 연립해라. 다시 자 말로만 하면 사실 고3 친구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자 뭐라고요? XY로 구성이 되어 있죠. 2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2개 또는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랑 또 뭐 있다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분자식이 주어졌고요. 분자식 플러스 분자량이 주어진 경우 뭐 해라? 연립해라. 뭐 하려고? 이게 뭐 찾는 과정이에요? 원자량 찾는 과정이다. 너무 흐름대로 가야 돼요. 이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깡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자량 구하는 거니까. 자, 지금 뭐예요? x 플러스 y가 3이고요. xy3가 3y죠. 그러면 xy가 5죠. 이렇게. 됐네. 그러면 2y는 1이니까 y는 1이고요. y가 1이고 x가 2 남았죠? 너 2대 1이겠구나. 끝났어요. 다 풀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풀어주면요. 기억 가의 분자식은 x2, y2이다 맞고요. 자, 니은 1g에 되는 전체 원자수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라고 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미 있어요. 너가 뭐예요? 분자량분의 1이에요. 곱하기 원자수만 해주면 된다. 맞죠? 전체 원자수는. 그럼 여기다 바로 계산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4예요. 다는요 10 곱하기 2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24대
30이다 맞죠? 24대 30. 그럼 뭐 6으로 나누면 4대 5지. 4대 5입니다. 맞죠? 4대 5. 틀렸고요. 지금 원자량 B는 X 대 Y가 1대 2 아니에요. 2대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약간 정석적인 몰 문제, 정석적인 몰 문제. 근데 몰 문제 치고 쉬었다. 작년보다 좀 추론하는 게 쉬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인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자, 이런 유형이 처음 봤는데요. 사실 그냥 보기에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중화 반응 치고 굉장히 뭐 추론할 그런 거, 추론하는 거 들어가는데 뭐 원래는 뭐 이가 일가 막 여러 개 썼고 막 난리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중화 반응이 이 11월 시점에서 연습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현역 때. 그래서 이까지 못 갔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유형 자체는 풀이를 하면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까지 가기가 자체가 어렵다. 앞에 단원을 이제 벌써 완성을 시켜야지 이걸 뭐 손을 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오답률이 좀 있는 이유가 아마 이까지 못 가서 찍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20% 확률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몰 농도 NaOH 10ml 산성수용액 가와 나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혼합용액 속 OH의 몰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다 OH의 몰에 넣어준 산성수용액 부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뭐라고요? 지금 NaOH가 있고요. 산성수용액을 넣었어요. 산성을 넣었어. 근데 뭐라고 했냐? 가 시점과 나 시점에 넣은 게 다르다고요. 자, 뭐라고요? 이 유형은 뭐라고? NaOH가 있는데 가에다가 집어넣고 나에다가 집어넣고 두 개가 다른 걸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인 거죠. 사실 고산 방식대로 하면 이거는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 그리는 건데 사실 그렇게 뭐 안 해줘도 사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고3 스타일 문제는 이렇게 유형이 나오면 그래프 같은 게 나오면 항상 표로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자, A몰 농도, 0.1몰 농도, 0.1몰 농도, H2Y. 이 과정을 고3에 전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처음 어떻게 됐다? 10ml에다가 가는 뭐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10ml 넣었어. 둘 중에 뭔지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HX 10ml 넣었다고 쳐요. 그럼 나에서는 뭐냐? 너 10ml에 넣어 10ml에다가 V까지 갔죠. 그럼 V 120을 넣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그냥 나중에 고3 돼서 필요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화반응 수준이 몰 농도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OH 양이 시작이 2N이었어요. 아, 그럼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풀게요. NaOH 그 A몰 농도 NaOH 10ml 들어있는 OH 양이 2N이구나 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저는 10A가 2N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몰 농도 부피 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0A가 2N만큼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0ml 넣었더니 N으로 바뀌었대요. 10ml 넣었더니 N으로 바뀌었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너는 얼마 들어있냐? 너 같은 경우에는 너가 0.1몰에 의해서 10ml, 너 10ml 넣었어요. 그럼 너는 1만큼 들어있는 거고요. 너라면 너가 10이라면 너는 2만큼 들어있는 거다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가 이 중에 뭐냐라는 걸 알아봤을 때, 너가 뭐에 해당되니라는 걸 찾았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기울기. 기울기를 봤을 때, 자, OH 양이 빨리 감속하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프 기울기가 빨리 감소한 애가 있고, 급한 애가 있고, 완만한 애가 있어요. 자, 가랑 나 중에서 원래는 이런 걸 추론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표에서는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독특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급해요. 나는 상대적으로 완만해요. 그러면 가랑 나 중에서 OH를 소모시킨 게 더 빠른 애가 누구예요? H2Y죠. 왜? 넌 이가산이니까. 넌 똑같은 양인데 이가산이니까 훨씬 더 빨리 소모시킬 거 아니에요. 같은 부피 넣었는데 H 수소양이 2배로 나오니까 더 많이 소모시켰겠지? 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너는 H2Y고요. 넌 HX겠구나. 자, HX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너가 10A가 2N인데 너를 좀 H2Y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만큼 소모된 양이 얼마예요? 2예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0.1모 농도 곱하기 10에다가 가수니까 2죠, 맞죠? NMV다, 맞죠? 그래서 얘는 2예요, 2. 2만큼 소모시켰다. 너가 2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적었냐? 이걸 편의상 뭐라 적을 거냐면 저는 2다, 4다 라고 적을 거고 또 소모된 양이 2만큼 빠졌어요 라고 표시할 거예요.
아, 그럼 너도 이만큼 빠져야겠구나. 너 이만큼 빠져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나에서 이만큼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만큼 넣었다. 맞죠? 그럼 HX가 얼마만큼 들어갔을까요? 그럼 이만큼 똑같이 빠지려면 너는 지금 10ml 이만큼 빠지려면 이만큼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이 들어가면 되겠죠. 20 곱하면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넌 20ml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V는 30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 풀었다. 맞죠? 자, 마지막 n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너는 4예요. 그럼 a는 뭐예요? 0.4겠다. 맞죠? 0.4.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0.4 곱하기 30해서 정답은 12,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냥 우리 편의상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안 되지만 사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밀리몰 농도로 바꿔서 밀리몰로 풀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몰 농도의 연장선으로 풀었습니다. 연장선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 정도는, 딱 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고2랑 고3의 과도기에 나올 만한 이제, 중화반응 중화반응이 아니라 화학반응 양적 관계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유형이랑 좀 비슷했다 생각해요. 작년이랑 비슷하고, 이 정도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추론을 할 유형도 있었고 되게 좋은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20번.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 C를 생성하는 반응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고요. 자, 우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1번이냐 케이스 2번이냐 누가 봐도 케이스 1번이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더 넣어주는 반응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 넘어가세요. 이 모든 설명은 제 화학 반응식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개념 마스터 보시면 이 과정 순서대로의 내 반응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두 번째, 미정계수가 몇 개냐? 미정계수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미정계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개수가 3개 있고 미정계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반질 쓸 수 있고요. 반종 쓸 수 있고요. 기준변화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변화 뭔데요? 개수비만큼 반응하는 거를 기준변화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질량이 주어졌네. 질량을 모을수록 교체할 수 있니? 분자량을 봤는데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너는 못 구해요.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거는 반질이라는 거 쓸 수도 있고 임의의 분자량을 잡아서 분자량 잡고 얘를 몰로 변환시켜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너도 질량 있네? 너 질량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반지를 쓰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고요. 전체 기체의 부피라고 했는데 반응 전에 부피가 없어서 얘는 그냥 뭐라 읽어야 되냐? 얘는 몰이라고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냐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볼 건데 변화 보기 전에 자 너부터 해석해 볼 거예요. 너. 전체 기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인데 0.5라고. 이거 2분의 1이잖아. 근데 전체 10이잖아요. 맞죠? 10. 10W죠. 어쨌든 기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기체 확인하셔야 돼요. 다 기체잖아. 10W. 그럼 전체 기체는 10W거든요. 근데 C의 질량이 이렇게 나오려면 너는 5W여야 돼. C가 5네. 아하! 반질이 나온다. 끝. 이렇게 가야 돼요. 반질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C가 5만큼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C가 5만큼 나오면요. 자, 적어볼게요. A가 2B가 2C 된다. A 플러스 2B가 2C 된다. 그럼 반질 잡을 수 있어요. 일단 반몰로 잡을 수 있고요. 반몰. 1대 2대 2 잡아주고요. 반질. 자, 누가 한계 반응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 보면서 한계 반응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W가 모두 반응했다고 쳐. 그러면 5W 돼야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5W 나와야 되기 때문에 9W 소모되는데 5W 나온다? 말이 안 됩니다. 즉, 너가 소모돼야 돼요. 너가 소모되고 너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돼요? B랑 C가 남아야 되는 구조인데 B가 4W 반응하고 C가 5W 생성되고 4W 남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4W를 소모했으니까 너도 5W 남아야겠네요. 4W가 소모했어요. 소모한 양이 4W를 소모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1대 4대 5의 비율로 갖는다. 아이고 분자량 비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 하면 2대 4대 5인가요? 2대 4대 5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너 바로 나왔어. 너 4분의 5잖아. 끝났네. 일단 하나 끝났어요.
우린 기억하면 되고 기억하면 하기 전에 자 이제 너에 대한 걸 좀 정보를 해석해 볼 겁니다. 우리가 분자랑 비가 다 나왔어요. 분자랑 비가 나왔기 때문에 질량을 뭘로 교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너무 좋아요. 자 너무 좋죠. 2대 4대 5가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W, 9W 있는데 자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2대 4죠. 2대 4대 5니까 그냥 바로 나눠봅시다. 그럼 너는 2분의 n만큼 있다 하고요. 너 2분의 n몰 있고요. 너가 4죠. 2대 4대 5. 이쪽에 적어놓을게요. 2대 4대 5. 그러면 너가 2분의 n몰만큼 있다 치고요. 그 w를 n으로 다 표시할게요. 그냥 너는 4분의 9n만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 기체 부피는 뭐라고 하냐면 널 남은 게 B랑 C가 남았어요. BC 남았어. BC. 그럼 너 소모하고 남은 거를 생각해 보면 B는 얼마 남았어요? B가 좀 지금 화질이 조금 흐린데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B가 4분의 9, 4분의 9에서 지금 얼마 빠진 거예요? 4분의 4가 빠지고 4분의 5가 남았다, 맞죠? 4분의 5n이 남았어요, 맞죠? 이해되죠?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OW 너는 n만큼 남았다, 맞죠? 아이고, 너가 4분의 9n이네. 너 몰수가 4분의 9n이잖아요. 합치면 맞죠? 전체 기체 부피니까 너는 몰수 변환한 거를 비율로 바꿔서 몇 n인지를 밑에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니? 4분의 14n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다. 맞죠? 이런 느낌을 준다.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거 우리 남은 것도 뭐 할 수 있냐? 자 했을 때 자 기억이 얼마냐라고 해서 이제 구해봐야 되죠. 그럼 기억이 얼마냐? 너가 4분의 14n이잖아. 4분의 14인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너 네모 C 잡아주고요. 4분의 14인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얘가요. 지금 n이고 4분의 14n이에요. 4분의 14n. 4분의 14n이 얘에 비해서 지금 배수 관계가 있어요. 배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배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볼 겁니다. 자, 일단 너도 변환해 볼게요. 넌 3n이고, 자, 3n인데 너가 A가 3n이 있는데 결론이 4분의 14n이에요. 그러니까 3n 플러스 알파죠. 3n 더하기 4분의 2분의 7n이잖아요. 그럼 3n 더하기 2분의 n이네요. 맞죠? 3n 더하기 2분의 n이죠. 그러면 너가 모두 소모하는데 자 보세요. 너 계수비가 1대 2대 2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누가 한계 반응문제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너 3n이고 너를 뭐 KN만큼 있다 해볼게요. KN만큼 있어요. 기억이 KN만큼 있어요. 그러면 한계 반응문을 그냥 알 수 있죠. 3n이랑 KN이랑 해서 빼서 결론적으로 너가 2분의 7n이 나와야 돼요. 2분의 7n. 맞죠? 2분의 7n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할 때 3n이 소모되었다면 너가 3n이 소모되었다면 너가 6n 빠지고 6n 생성돼야 돼요.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안 된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가 KN이 빠지고 너가 KN이 빠졌으니까 1대 2대 2니까 2분의 KN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KN이 생성돼야 된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아하, 그러면 3 빼기 2분의 1 KN이고요. 너는 KN이에요. KN. 그러면 둘이 합하면 얼만데요? 아하, 3 더하기 2분의 KN이에요. 그게 얼마라고요? 2분의 7N이에요. 아우, 다 풀었어요. 끝. 그럼 뭐예요? 2분의 K가 2분의 1이에요. 정답은 K가 1이 나오는 정답이었어요. K가 1이 나왔어요. 아이고, K가 1이 나왔네요. 좋아라. 다 풀었어요. 저 혼자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요. K가 1이었어요. 지금 너는 그냥 N이었어요. 너 그냥 N이었어. N. 그럼 너가 N이었으면 너가 한계 반응을 해야 돼. 너가 N. 너 N이 빠지고 남은 게 A랑 C가 남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위에는 얼마 빠졌어요? 위에가 n이 빠졌네. 위에랑 밑에랑 똑같네. 위에도 n이 빠졌잖아. 그럼 여기도 n이 빠졌으면 위랑 밑이 반응이 똑같네. 생성된 c가 n만큼 될 거고 a가 얼마 나와야 돼요? 그러면 a가 남은 게 2분의 5n만큼 남아야겠네요. 2분의 5n 실제 봤을 때 3n에서 빠진 양이 얼마예요? 2분의 n 빠졌으니까 2분의 5n. 딱 맞아 떨어지네. 아이고 다 잡았다. 됐네요. 맞다. 됐죠? 자, 그럼 너 n만큼 있으니까 너 원래 n이 얼마야 돼요? 몇 w? 얘는 9w 때 4분의 9n이었어요. 그럼 n이 일단 얼마야 돼? 4w 해야 되네. 됐다 맞죠? 너 4w. 그럼 4w 곱하기 4분의 5니까 5w.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 다 했어요.
되게 스피디하게 빨리 풀었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잘 파악해 보시고, 자, 헷갈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고 반복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유튜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성적 1등급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시험, 우리 내신하는 친구들 내신 잘 준비하시고 내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화이팅 하시고 1등급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